안녕하십니까. 신은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중요한 군사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취소 위기까지 갔던 사상 최대 규모의 재래식 잠수함 도입 사업 호주 어택급 개발과 건조가 극적으로 재추진된다는 소식입니다. 프랑스 조선소가 호주 정부, 정확히는 호주 노조에게 백기 투항했다는 평가입니다. 지난주 호주 정부가 사업 전면 재검토를 발표하며 취소위기까지 갔던 호주 해군의 어택급 잠수함 계약이 프랑스 조선소인 나발그룹의 백기 투항으로 결국 회생했다고 제인스가 보도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지난해 말 호주 잠수함공사가 어택급 잠수함의 전체 예산 배정 비율을 크게 높여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시작되었는데요. 이를 프랑스 나발그룹이 거부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제인스 보도에 따르면 향후 30년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어택급 잠수함 12척의 건조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계산한 결과 900억 호주 달러, 한화 78조 5,520억 원이 소요되며 수명주기 비용은 1,450억 호주 달러, 한화 126조 5,800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었는데요. 호주 잠수함공사는 이 같은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이고도 대부분의 일감과 돈이 프랑스로 간다며 호주 일감을 늘릴 수 없다면 사업을 취소하라고 정부에 압력을 가했습니다. 결국 호주 정부는 프랑스 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했고 전체 예산의 60%가 호주 기업들의 매출로 돌아가도록 계약을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당시 협상 대표였던 플로랑스 파를리 프랑스 국방장관이 이를 거부하면서 협상은 결렬 수순을 밟았습니다. 그러나 호주가 정말 계약을 철회할 의사를 보이자 피에르 에릭 포멜릿 나발그룹 회장이 직접 호주로 찾아가 호주 총리와 국방장관 등을 찾아가 사실상 백기 투항의 메시지를 던졌고 호주가 이를 수용하면서 사업은 재개되게 됐는데요. 호주 잠수함공사와 프랑스라는 양대 문제아들의 이번 합의로 애꿎은 호주 납세자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역대 최대 규모의 잠수함 이 도입 사업이 될 수 있겠죠. 재래식 잠수함. 이 잠수함 한 척에 3조 6천억 원. 그래서 미국의 지금 버지니아급 핵 잠수함보다 더 비싼 어마어마한 디젤 잠수함이 될 뻔했는데 제가 왜 뻔했냐? 더 비싸게 된 겁니다. 그래서 12척을 20년에 걸쳐서 도입하는데 그걸 지금 이제 이 초도함이 예를 들어서 3조 6천억이면 20년 후에 도입하는 12번 함은 이거 이제 물가 인상률 고려해 보니까 무려 6조 5천억 원.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제 이런 비용을 이제 해서 한 125조 원 드는데 프랑스 니들 너무 많이 가져간다. 우리 국산화의 비율 60% 높여라. 이렇게 이제 주장한 거예요. 그리고는 AS와 품질 보전 니들이 해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나발이 아니 니들이 60%나 생산하면서 왜 우리가 AS 해줘야 돼? 왜 우리가 품질 보증 해줘야 돼? 그리고 이게 우리는 땅 파서 장사하냐? 안 되지. 이제 이렇게 돼서 그냥 이제 그렇게 되니까 호주가 그러면 하지 말자. 그래서 블러핑을 세게 던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 디펜스 브리핑을 통해서 호주가 프랑스의 뒤통수를 쳤다. 그래서 이 어택급 잠수함 안 한다고 하더라. 그래서 콜린스 바다의 락 공연장이라고 하는 콜린스급 잠수함 그거 개량해서 그냥 쓰자고 한다. 그래서 그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엄청난 배수의 진을 친 블러핑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프랑스 나발 그룹이 여기 이제 손을 들고 그렇게 해줄게 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프랑스 국방장관이 그거 우리 들어줄 수 없어. 우리 기업들은 땅 파서 장사하냐? 이렇게 되어서 여기까지 온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나발 그룹은 자신들이 어쨌든 이 불경기에 매출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40%라 하더라도 수십조 원의 비용이 이제 인컴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매출로 들어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고 싶은 건데 문제는 프랑스 정부가 이것을 승인해 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나발 그룹이 이 정도까지 협의를 했으면 나발 그룹의 압력으로 아마 프랑스 정부는 이것을 승인해 줄 것 같습니다. 아무튼 호주가 사상 최고가의 디젤 잠수함 12번 하면 6조 5천억 원짜리 디젤 잠수함 만들게 됐다는 소식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소식인데요. 정말 재밌습니다. 두 번째 소식. 높은 유지비용과 낮은 정비성으로 인해 가동률 5% 미만이라는 오명에 시달려온 독일 공군의 유로파이터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90세대 추가 도입이 결정되면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독일이 이 같은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쇼를 했다가 더 큰 비난을 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를 운영하는 독일 노이브루크 공군기지 주둔의 제74 전투비행단이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의 가동률을 과시하기 위해 미국식 엘리펀트 워크 훈련을 공개했다가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습니다. 74 전투비행단은 지난 7일 SNS에 18대의 유로파이터 타이푼 전투기의 엘리펀트 워크 훈련을 공개한다며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에는 그동안 어디에도 볼 수 없었던 유로파이터 전투기들의 대량 발진 준비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사진 한 방으로 유로파이터 논란이 잠잠해질 것으로 기대했던 독일 공군 수뇌부의 기대는 독일 네티즌들에 의해 산산이 박살났습니다. 독일 네티즌들은 엘리펀트 워크는 최대 무장, 최대 출격이 기본인데 활주로에 있는 유로파이터들은 엔진도 꺼져 있고 모두 고인목이 받치고 있다 라며 경납고에 있는 전투기들을 끌고 와서 활주로에 전시해놓고 뭐하는 짓이냐 라며 독일 공군을 성토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언론 논평에서 봄맞이 경납고 대청소를 위해 잠깐 활주로에 빼놓은 것을 찍고 엘리펀트 워크라고 하는 거냐 라고 성토했는데요. 실제 비행이 아닌 얄팍한 속임수로 국민들을 기만하려 했던 독일 공군의 꼼수 때문에 독일군 수뇌부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유로파이터, UGV 파이터라고 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UGV를 자랑하는 유로파이터. 그러다 보니까 가동률이 막막 떨어져서 독일 공군의 이 슈켈리지에 따르면 가동률이 5%밖에 안 된다라는 기사가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독일 공군은 지금 현재 100세대의 유로파이터를 가지고 있고 유로파이터의 공동개발국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로파이터의 그 BAE 시스템스가 계속 독일에게 압력을 주죠. 더 사라, 더 사라. 니들 돈 있잖아, 더 사라. 그래서 독일은 토네이도 전투기를 운영하고 있었죠. 그 토네이도가 IDS와 ECR 버전이 있는데 IDS는 이제 폭격 버전, ECR은 이제 전자전 버전. 그 토네이도를 가지고 냉전 시대 때 그리고 지금까지 바로 B-61 핵폭탄 투발하는 수단으로 써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토네이도 전투기가 오래됐으니까 이걸 이제 새 걸로 바꿔야 되죠. 그래서 독일 공군은 F-35를 하자.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이제 이 BAE의 압박에 의해서 F-35는 물고 나갔고 전부 다 유로파이터로 되게끔 될 뻔했다가 독일 공군에서 유로파이터 워낙 유지비 비싸니까 가동률 떨어지고 아니 그러면 핵무기는 어떻게 투발할 거냐. 유로파이터 여기에다가 미국이 핵무기 B-61 이거 인테그레이션 안 해주면 어떡할 거냐. 그래서 우겨서 핵무기 투발용으로 슈퍼호넷 전투기 30대를 샀습니다. 그것도 유로파이터는 이 토네이도 ECR 버전, 즉 전자전 버전이죠. 그걸 대신해서 유로파이터 우리 전자전기 만들어줄게 없으면서 지금 만들어줄게 돈 내놔. 이렇게 되니까 독일 공군이 그거 어떻게 믿냐 해서 이제 그라울러 15대 사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아무튼 F-35 대신 유로파이터를 안 그래도 유지비가 많은 이 상태에서 안 그래도 100세대 있는 거 이거 정말 참 눈에 까진 상태에서 90세대를 더 사기로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독일 네티즌들이 지각 있는 네티즌들이 이거 뭐 하는 거냐 도대체 이제 이렇게 된 상황에서 워낙 유로파이터 인기 안 좋으니까 이런 식으로 유로파이터도 엘리펀트 워크 한번 보여준 겁니다. 문제는 여기 바닥에 전부 고인목이 되어 있죠. 이거는 움직이지 않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엘리펀트 워크는 견납고에 있다가 적의 공격, 적을 긴급하게 공격해야 되겠다 해서 그냥 엔진 켜고 쫙 그냥 뭐 있는 대로 그냥 다 나와가지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엘리펀트 코끼리가 앞 코끼리의 이 꼬리를 잡고 날아가는 것처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륙하는 거 이게 이제 엘리펀트 워크인데 그걸 하지 않고 미끄러질세라 혹시 사고라도 날세라 이렇게 고인목을 다 받쳐놓고 사진을 찍고는 엘리펀트 워크다. 이게 무슨 주차지 엘리펀트 워크입니까? 줄 세워 주차죠. 그리고 무장은 또 하나도 없어요. 무장은 하나도 없고 그리고 이 꼬리 날개의 방향전환 플립 보십시오. 여기는 제껴져 있고 여기는 안 제쳐져 있고 그러면 똑같이 엘리펀트 워크를 하는데 몇 대는 방향전환을 하고 있어요. 몇 대는 또 방향전환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뒤에 있는 또 한 두 대는 이 카나드를 또 세웠어요. 이 말은 브레이크 잡는다는 말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것이죠. 아마 사진작가를 고용해서 찍은 사진 같은데 그 사진작가가 저 같은 밀리터리 마니아였으면 이거는 지금 카나드 접으세요. 플립 똑바로 하세요. 무장 달고 오세요. 그리고 엔진을 켜세요. 엔진을 켜야지 아지랭이가 피와서 마치 좀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 보일 거 아닙니까? 엔진 다 끄고 뭐한 짓이에요? 엔진을 켜세요. 아지랭이가 있어야 돼요. 제트 엔진에는. 이렇게 됐을 텐데 이 작가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독일이 뭐 어떻게 쇼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쇼통 하려고 하다가 망신만 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